안녕하세요. 상암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5월 19일 일요일이죠. 다들 주말 잘들 쉬고 계십니까?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주식 같은 것은 좀 멀리 하고 가족들이나 아니면 개인 취미 생활이나 여행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 어, 약간의 푸는 쪽으로 해야 다음 주에 거래를 할 때 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업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자꾸 영역을 인간적인 영역이나 자기 뭐 취미적인 영역, 자기 개인 생활의 영역을 자꾸 넓히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좁아지면 나중엔 정신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자꾸 풀고 밖으로 나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취미 생활도 하고 하면서 일주일에 열심히 했던 그리고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을 주말에는 다 풀고 다시 신선한 눈으로 신선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그 밑바탕은 쉬어야만이 올바른 정신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 금요일 날 미션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들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고 월요일 날 공략 종목들 한번 보죠. 금요일 날 그게 목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날 우리가 공략해보자 공부해볼 것은 시간 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는데 과연 이 종목들이 시장을 내 완전 장악을 할까? 그러면 장악을 해버리면 뭐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이재명주로 거래를 하면 될 텐데 만일에 수많은 통계적 어떤 확률로 볼 때는 어, 아직까지는 이재명 관련주는 시장을 장악할 만한 그런 제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침에는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만약 이재명 관련주가 모습이 안 좋을 힘이 약해질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정치 테마주 섹터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 좋을까? 즉 공부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꼭 이름만 정치 테마 섹터하고 이재명 관련주를 봤지만은 뭐 나중에 뭐 이와 유사한 테마주 섹터, 뭐 남북 경협주도 될 것이고, 뭐 그래핀 관련주도 될 것이고, 어떠한 테마주로 섹터가 이러한 모습을 연출을 해줬을 때는 반드시 그와 상응되는 대체되는 반대에 있는 그런 관련주를 반드시 같이 올려놓고 보고 분명히 아침에 전일 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침에 시장을 굉장히 유린을 할 텐데 거기에 빨간 시장에 몸을 담그지 말라. 실제적으로 해보면 항시 이런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먹는 것보단 다치는 확률이 훨씬 많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깔끔하게 흐름을 잘 보고 있다가 그에 반대되는 관련주들을 거래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 깔끔하고 안정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과연 그렇게 시장이 움직여졌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낙연 관련주를 뭐 제치 놓더라도 이재명 관련주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번 봅시다. 어, 사실 뭐 이재명 관련주가 첨상까지 유지를 할 줄 몰랐죠. 이 보면 어, 그날에 있었던 전일의 상한가 같은 종목들의 모습입니다. 좀 가슴 아프죠. 제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당일날 이재명 관련주에서 그나마 좀 수익권을 뭐 볼 수 있었던 종목 같으면 인터지스 같은 종목이나 뭐 프레임스 16% 출발해서 조금 올라가 준 거 뭐 이런 거 정도 뭐 볼까. 나머지 종목은 전부 다 좀 상당히 손실폭이 큰 하루였죠. ATX도 30% 출발 점상에 출발해가지고 보라서 11%로 마치고
참 이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방향은 뭐 에이텍을 보면서 보혜양주나 남선 알미우를 보자라고 했는데 뭐 그것은 어느 정도 뭐 맞아 떨어지지 않나 뭐 싶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이 시점에 공략을 해가지고 뭐 이 시점 정도까지는 올라가서 한 뭐 12% 정도 되죠. 12, 3%가 되는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은 차라리 이게 더 뭐 깔끔했죠. 깔끔했는데 참 저런 에이텍 같은 저 관련들 보면 다친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테마조 섹터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러한 형태 시간에서 강세 종목이 다음날 시장을 장악을 할 때는 반드시 반대 수혜주나 반대되는 상대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올려놓고 반드시 보라. 그러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안 다치고. 두 번째는 스펙주 관련주는 이제 하나 에이스 3호를 보고 강할 때 하나 에이스 4호를 공략하자라고 했는데 아침에 공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좋죠. 하나 에이스 3호가 시가가 플러스 11.9%였거든요. 그럼 거의 12%니까 일단 1등주로서 타이밍을 잘 맞췄다고 봅니다. 시간에서 상가를 간 종목이 12%였으면 좋다 이겁니다. 약간의 관심권도 붙고 그래서 추종하는 하나 AS45도 시가 6%뭐 좋다. 뭐 적어도 앞에 대장주의 절반 정도의 시가를 형성했다는 것은 아침까지의 시장은 좋았습니다만은 그 뒤의 모습이 에이스 대장주의 모습은 안 좋았죠. 자 봅시다. 시가 12%가 출발해서 9%까지 미끄러졌다가 다시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하나 에이스 4호를 공략 안 하고 3호를 공략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장주를. 그러면 12%대 공략을 할 수도 있고 기다렸다 9%대 공략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12%대를 회복할 때 공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2%대를 회복할 때 공략한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봅시다. 자 대장주니까 이놈을 먼저 공략하자. 자 공략을 했다. 그러면 15%까지를 올라갔지 않습니까? 못 가고 미끄러지고 있죠 여기 지금. 그래서 다시 시가를 또 깹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본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절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대장주도 본절을 치고 나와야 될 시점이 눈에 보이는데 그를 추종하는 사월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쳐야 되죠. 이 시점에. 똑같이 모습은 비슷하게 움직였죠. 얘도 6% 출발해서 4%대까지 밀렸다가 7%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대를 돼야 되죠. 왜? 자, 설령 이것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눈은 3호를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4호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눈은 현재가창 매수 매도 창은 4, 5창을 띄워놓고 시장가로 매도 준비를 딱 해놓고 마우스에다 올려놓고 눈은 뭘 봐야 됩니까? 추종하는 3호를 봐야 되죠. 3호가 치고 올라갔다가 못 가고 12%대에서 15%까지 밖에 못 가고 겨우 3%밖에 못 가고 5% 수익도 못 준 채로 미끄러져 내려와서 시가를 탁 깬다. 미련 없이 빨리 여기서도 잘라줘야 되죠. 그거 하나만 지켰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오늘 댓글 보니까 뭐 이렇게 보유를 끝까지 해가지고 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는 매도가 어렵습니다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매도가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두 번째로는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일 때 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작은 시나리오도 하나 짜놓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테마주 짝짓 매매는 이런 유사한 형태가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요건, 이 기본적인 요건을 무시를 하고 잊어버리시면 좋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테마주의 추종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되는 요건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뭡니까? 추종하는 대장주가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란 말이지요.
추종하는 대장과 강아지가 못하면 추종을 할 필요가 없다. 강아지가 못하는데 추종이 됩니까? 추종이 안 되지요. 다 쫄따구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죠. 대장이 적들과 싸워가지고 한 명, 두 명도 지키지도 못하고 뭐 지 혼자 도망가기 바쁜데 쫄병들이 그 붙어가지고 대장님 뒤로 쫓아가겠냔 말이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이 아니고 약절이 아니고 대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에서 사원은 본절이 아니고 의미는 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 대장이 약하네. 버리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경우의 테마주를 추종 매매할 때도 아니면 일반적인 매매를 할 때도 이 점만 잘 기억하시면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또 겪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점을 잘 기억을 하시면 큰 탈은 없을 겁니다. 이제 아까 뭐 댓글 다신 분처럼 그냥 보유를 해서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는 매매하고는 전혀 다른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강좌를 처음부터 다시 다 돌려가지고 제가 뭘 강조를 하고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시면서 강좌를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자, 하나에서는 대장주가 약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종목이었죠. 그리고 자, 세 번째로는 정치 테마주도 약하고 스펙주도 약하게 되면은 반드시 전일 강세 종목에 있던 종목군들 중에서 헐썩거리면서 주도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럼 그놈을 올라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또 클래시스를 선택을 해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것도 비싸게 주고요. 싸게는 안 줬습니다. 시가가 클래시스가 플러스 2%대죠. 우리는 플러스 9%대 공략했어요. 9%대. 그래서 때로는 간혹 보면 저한테 쪽지가 오고 뭐 메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문주님 그 상한문에 왜 자꾸 남들이 말하는 흔히 상투라는 지역에서 더 공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십니까? 난 그랬어요. 그거는 상한문만 하는 게 아니고 기관들도 그렇게 한 데가 많으니까 기관들한테 물어봐라. 왜 그 몇십억이라는 되는 돈을 그 비싼 상투지점에다가 매수를 넣는지 기관들한테 한번 물어보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내가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신고가 종목이가 가는 종목이 우리가 승부를 권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내일 승부 조선에 밑으로 꺼져 있는 종목에다 승부를 권 점은 거의 많지는 않아요. 근데 꼭 제가 이것은 공부가 될 것이니까 하면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다 한 것은 몇 종목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노믹트리 같은 그런 종목, 이런 종목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을 한 종목이 어느 일정한 시간을 지난 후에 어느 패턴의 모습을 보이면서 엉덩이를 틀 때는 반드시 공략을 해줘야 된다. 이날이었죠. 이날 나간 날이.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돈이 없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자금이 있는 분들은 10분할로 하지 말고 1분할로 10분할 즉 하루 만에 3% 잡아서 나는 분할하고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1분할 만일 내일 하루 샀다면 또 기다렸다가 가만히 있다가 좀 이렇게 눌러준 날 또 하루 또 딱 사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뭐 이렇게 뭐 올라주는 한 사고 뭐 대충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로 맞춰가지고 이 끝에 본절 라인 잡고 손절 라인 잡고 그냥 가져 있으면 된다. 지금은 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도 아무 종목이나 밑으로 떨어졌다고 싸다고 사지를 말라고 했죠. 분명히 어느 정도의 통계적인 패턴이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공략해야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웨캐시 같은 것도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전 상장한 종목이 지금 이 모습이 뭡니까?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긴가 아마 그 이전 상자가 날될 텐데 그 뒤로부터 계속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얼마 대입니까? 2만 몇천 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지노믹 트리도 부동산도 좀 끌고 와라.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뭔가 통계적 패턴이 나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제가 저쯤이라도 이게 밑으로 하방으로 되어 있는 종목도 하려고 합니다만 대부분 다 우리들은 상방적으로 치달린 종목을 좋아하죠. 그런 이유는 우리 사모님이 주도하는 우리 사모님만의 이제 철학도 있을 것이고 철학이라면 철학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성격이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제 성격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냥 비싸게 줘도 우리는 가격을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격을 사려고 하면 가격을 계산하고 가격을 사려고 하면 싼 가격을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돈이다. 어린애들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싼 가격이 어디까지 싼 가격으로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물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아무도 모르거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세월이라는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스타일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비싼 놈을 삽니다. 전일보다 이놈은 당일날 30% 더 올란 놈 아니면 이놈을 삽니다. 훨씬 전일보다 비싼 돈을 주고. 그리고 언제 팝니까? 우리는 더 비싸게 팝니다. 더 비싸게. 클래시스 다 고점이다 이렇게 엄마는 상투다. 지금 이걸 누가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뭐 우리들만 삽니까? 기관들도 고점에서 제가 산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점은 없다라고 했죠. 물론 뭐 사문의 방식과 또 이 시장에는 수많은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왕도는 없습니다. 주식은 왕도가 없지요. 사실은. 예. 다만 우리 사문이 추구하는 방식이 이럴 뿐이지요. 그래서 다른 방식이 나쁘다고는 절대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방식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거든요. 다 그 방식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요. 단지 우리는 강함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을 뿐이었고 그런 쪽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과 맞지 않으시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간혹 강좌를 들으시다가 본인의 성격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쪽의 방송을 들으시면 되니까 방송 듣는 분들도 꼭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스펙과 정치 테마주가 빌빌거리면 전일 강세 종목에서 분명히 한두 종목이 엉덩이를 더석게 튀고 나갈 것이다. 그놈을 올라타자.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었으면 뻔히 눈에 띄었을 겁니다. 딴 놈들 움직이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클래시스 공략하시면 우리도 직접 공략했으니까. 그날 미션으로 나왔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는 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자, 오늘이 19일이죠. 내일이 20일이죠. 내일 미션 종목들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봅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참 힘든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나 재료들을 검토를 하고 이래도 참 가슴에 와 닿는 게 좀 없네요. 초보분들은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매매 운용을 제가 매매 운용법이 그 어떤 기법이나 어떤 상황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했죠. 매매 운용을 항시
흐름을 보고 한다라는 마인드로 꼭 하셔야 됩니다. 장 시작되자마자 막 집어넣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딱 적어 놓습니다. 월요일은 장 시작 후 흐름을 보고 방향성이 잡혀주는 종목에 승부를 건다. 자, 내일은 일단 섹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섹터는 인물이란 키워드를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로는 일단 뭐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 나왔던 뭐 유시민의 관련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관련주입니다. 적어도 뭐 자기 속내가 어떤지 몰라도 정말로 뭐 대권을 꿈을 꾼다면 명확한 의사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나이도 있으신 분이 좀 의사를 정확히 하면 좋을 텐데 자기 입장만 좀 세우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지요. 일단 오늘 뉴스나 미디어에서 가장 이름이 가장 많이 올라왔던 인물 유시민. 현재 최근에 관련 종목들은 역시 뭐 대장주인 남선 알미우, LB세비콘.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일단 압축해서 보죠. 인물 중에는. 자, 다음에는 이낙연이 되겠죠. 다시 이낙연이 나타나는 이유는 중앙 리빙테크가 중앙 리빙테크 사장이 이낙연하고 뭐 관련설이 있다. 뭐 학교도 비슷하고 뭐 자기들이 참여했던 뭐 법 쪽에 뭐 그런 모임도 그렇고 그래서 박정술 회장이 대표가 이낙연 씨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는 루머로 인해서 뭐 루머죠. 인해서 사실은 뭐 루머라기보다도 뭐 같은 지역에 살면 뭐 이름 하나는 못 들었겠습니까? 일단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기 때문에 이낙연 관련주는 한 번 더 보자. 과연 중앙 리빙테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좋은 모습 보이면 남선도 따라가겠죠. 그리고 중앙 리빙테크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박정술 회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펜엔터 테인도 어쩌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뭐 인물 쪽에는 정치 쪽으로는 이렇게 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라고 너무 특별하게 너무 외골수로 나가는 것도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소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물길이 흐르는 쪽에서 받쳐주는 소스를 가지고 같이 물길을 끌고 가면 좋은데 약간 너무 좋은 소스지만은 너무 알려지지 않은 소스를 가지고 시장에 덤비든다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팽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중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주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데 같이 하는 게 좋다. 한 명을 더 한다면 변대규
네이버 의장이 과연 휴맥스를 다시 돌아갈까? 힘들어하고 있는 이 회사에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이버 의장이란 그런 상징성이 있죠. RT캐스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변대규의 휴맥스 복귀에 관한 인물, 그리고 뭐 조국이나 조국 씨나 뭐 황교안 씨,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인물 키워드는 있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인물 키워드는 첫 번째로는 인물 섹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 요령은 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아실 겁니다. 튀면 얼른 자전거 타듯이 가면 되겠죠. 예, 너무 튀어 있으면 역시 후발주자를 봐야 될 것이고요. 문제는 가주느냐 안 가주느냐가 문제고 시장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키워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엊그제처럼 이재명 관련주처럼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잘못 끼어들면, 그렇기 때문에 항시 시장을 판단을 하고 기다려보고 흐름을 보고 내가 1등주를 쫓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2등주를 추종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물 섹터로는 일단 이 정도만 하죠. 너무 많아도 사실은 복잡하죠.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시장을 끌고 가는 강력한 어떤 이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그런 테마들이 한번 확 전부 다 막 상한가를 다 가버리고 뭐 한두 종목 점상을 가 있고 나머지 종목이 상한가를 다 들어가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는 거죠. 그런 강력한 재료가 없는 시장에서, 더군다나 내일은 월요일인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 시장은 방향성을 잡아줄까? 5G가 좋다는데 그쪽으로 날아가 줄까? 죽어가는 그래핀이 똥줄을 타고 좀 살아날까?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이제 살살 일어날까? 온갖 생각이 월요일날 아침 시장에는 시장의 깃발처럼 흔들릴 겁니다. 자, 그럼 와중에도 그래도 그나마 큰 변동성이 없이 지갈길을 가는 종목을 다시 봐주는 것도 좋죠. 왜? 그런 애들은 꾹 굳건하니까. 자, 그럼 그런 애들을 우리 상한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두 번째 섹터는 기세주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기세주 섹터로서 지금 근래에 가장 관심이 보는 종목만 뽑아서 옆에 놔두는 게 좋죠. 지금까지도 뭐 그래핀 관련주에 관심이 있어서 9일 제재를 간종해 놓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영 딴 데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추후에 어떠한 재료로 인해서 다시 상승을 할 때 그때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미 한 시장에서 벌써 발을 빼있는 종목에 관종이 아직 있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종목부터가 잘못돼 있다. 제가 9일 제재 같은 경우는 그 며칠 전에 할 때 9일 제재는 오늘 이것으로서 그래핀 관련주는 마감입니다 라고 말을 한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9일은 지갈길로 갈 겁니다. 나중에 특별한 호재가 안 나타난 날은 지갈길로 간다. 오늘로선 그래핀은 마감을 치라. 그 뒤로는 9일에 대한 제가 말을 언급한 적이 없지요. 그래서 놓아줄 때가 있고 품에 안을 때가 있는데 계속 집착을 하는 것은 참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남북 경업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노이에서 회담 뭐 잘못되고 한가 가고 막 이런 날이 있었잖아요. 자, 거기서 틀으라고 했습니다. 틀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쪽지를 물었을 때, 아니 그 좀 더 가지고 있다가 뭐 좀 뭐 한가나 회복하고 한 30%더 올라가서 팔면 안 되냐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이런 종목 이런 남북 기업전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네요. 내가 그렇게 했어. 왜냐면 왜 내가 틀으라고 했냐면, 한 사람은 열차를 타고 그 수많은 시간을 오고,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올 정도로 서로 간에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했고, 그 전에 수많은 가신들이 수없이 만나면서 계획을 짜고 의논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딱 접선이 됐는데 거기서는 뭔가 나와줘야 됐거든. 그,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침으로 해서 그 중요한 시기는 한 루프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종목이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차피 그 모든 정점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정점에서 뭔가를 이루어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참 정말 뭐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지요. 그 정점에서 뭔가 하나 이루어졌으면 정말 새로운 판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 번의 찬스를 놓침으로 해서 앞으로 상당간의 많은 시간을 또 좀 헤매야 되죠. 그래서 기세주 섹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러날 때와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종목과 버려야 될 종목, 또 품에 안아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는 방법과 그런 것을 관리를 하는 방법도 뭐 추후에 제가 기법 뭐 교육 시간이 있으면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하시고 기세수 섹터도 두 번째로 한번 넣어보죠. 현재로서는 일단 최근에 관심을 받았던 클래시스는 봐야 되죠. 시간 내선 음봉이 나와 있지만은 일단은 봐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역시 오이 솔루션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일단은 무조건 하고, 하루라도 가까운 쪽에 사람들의 귀에, 눈에 관심이 있었던 종목을 땡겨 놓는 것이 좋다. 하루라도.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난 종목을 기세주로 올릴 거라고 하는, 그것은 차라리 3일을 기다릴 바에 일주일을 더 기다려서 더 깊은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로 그날로 볼 기세주는 그날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클래시스와 오이솔루션은 금요일날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을 때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HFR. 그날 우리가 상한문도 공략을 했지만은 수익은 없이 그냥 마무리는 됐습니다. 뭐 증권사에서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액병으로 인해 갖고 첫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HFR, 우리가 공략했던 HFR과 제이스테판, 그리고 클래시스, 그리고 남서남미 우, 이렇게 네 종목을 거래를 했는데 HFR이 좀 아쉽긴 아쉬워요. 저 종목이 상한가만 쳐줬으면 참 좋았는데 조금 엉덩이에 무거운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세주도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기세주 섹터는 가장 근래에 하루 전날 관심을 받았던 종목을 기세주 섹터로 만들어서 이쪽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섹터가 만들어졌죠. 자, 세 번째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 뭔가 이슈를 가진 종목. 즉,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북 경협주가 어떻고 뭐
뭐 쌀을 준다, 밥을 준다, 뭐 그런 종목, 개성공단에 간다, 안 간다. 널리 알려진 그런 거 말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러면 세 번째는 내일 변경 상장 종목들이 있죠. 왜 변경 상장을 굳이 보려고 하느냐 하면은 제이 스테판도 변경 상장 종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래도 끝까지 버틴 저 종목 HFR도 변경 상장 종목이었죠. 보통 변경 상장은 액분, 뭐 액병 그리고 뭐 회사 분할, 뭐 인적 분할 뭐 이런 거 있죠. 예, 여러분도 말 들어갔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이쪽의 애들은 이번에 변경 상장 거의 다 액병이었죠. 액분인데 내일 자 그런 이슈를 가진 종목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SGA, 두 번째로는 삼보산업. 이 두 종목이 내일 변경 상장이 됩니다. 자, 하나는 액병이고 액면 병합이고 하나는 액면 분할입니다. 자, 그런데 요 근래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액면 분할되는 종목군 중에서 상승세를 이어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 근래의 흐름은 액분을 하는 종목은 관심이 거의 없고 액병을 하는 종목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몰렸단 말이에요. 매수세가 몰렸다. 자, 그러면 내일 SGN은 액분이고 액병이고 3분은 액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근래에 통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볼 때는 그럼 SGA가 액병이니까 SGA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죠. 열어둬야 되는데 이 둘 중에 뭐 어느 것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지 안 그러면 전혀 사람들한테 아무런 관심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삼보 산업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자 뉴스를 보면 SG에는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없는데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다. 삼보산업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15% 증가했다. 라는 그래도 그나마 삐댈 수 있는 어떤 키워드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SGA는 특별히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두 종목을 관심 있게는 보시되 가만히 보면 어느 놈 쪽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도 손 안 댈 것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수급이 들어온다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승부를 걸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내일 세 번째 섹터는 자기만의 이슈를 가진 자기만의 개인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군들. 자기만의 리그 종목. 자기만의 이슈를 가지고 자기만의 리그를 벌이는 종목.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섹터로 맞춰보죠. 자, 네 번째 섹터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전일에 가장 강했던 종목. 그러면 당연히 제이스테판이 되겠죠. 예. 증거래일에 시장을 장악한 종목 또는 개별 종목. 그러면 뭐 지금 도출되는 것은 제이스테판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점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은 과연 만약 이 종목도 주말이 안 끼어 있고 그냥 평범한 날에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점상을 들어갔다면 그 다음날 여파가 상당히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이틀을 쉬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휴일이 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참 이게 요사모사해요. 그래서 재료는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고 뭐 많습니다만은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사람들한테 온갖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만일에 내가 제이스테판을 한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한 5천만 원어치 가지고 있었다 치자. 만일에 오늘 상한가를 쳤다면 내일 팔려고는 하진 않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 왜? 기세가 확 올라있고 뭔가 막 좋은 소리도 나오니까 보유한 사람은 좀 더 높은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잖아요. 금요일날 장인 마치고 토요일날이 되고 가족들과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자꾸 짜장면 글자 위에 제이스테판 팔까 말까. 일요일날 가족들하고 옷 사러 간다고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 옷 위에 제이스테판 팔까 말까. 온갖 생각이 이틀 동안을 많이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의 심리가 월요일장에 제이스테판을 이래저래 흔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초보분들은 제가 반드시 아무리 어려운 종목이라도 한 주라도 갖고 꼭 공부를 내가 하라고 하죠. 어떤 섹터를 가지고 어떤 경우의 수를 제가 미션을 줄 때 말입니다. 참여를 해야 안다는 겁니다. 참여를 해야 알지. 그냥 눈으로 보고 저건 저래서 저렇구나. 저건 저래서 내려가고 저러니까 저때 하라 그러더라.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은 공부가 안 됩니다. 10만 원을 하든 만 원을 하든 집어넣고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단 말이죠. 가는 놈도 그냥 갑니까? 그냥 안 가지요. 가다가 내려왔다가 가다가 금방 저 한가 갈 듯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그런 심리적인 구조선을 느끼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섹터는 제이스테판이 만약에 그런 모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억누를 만큼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같이 시장의 점상한가에 도전을 해야지요. 두 번째로는 그 이틀의 시간을 사람들의 심리를 못 이기면 월요일날 약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뭐 점상에서 풀어진다든지 뭐 시가 25%다 20% 뛰었다가 풀어진다든지 안 그래요 뭐 시가 플러스 0%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점상 종목은 그래서 아주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변수만 합니다. 첫 번째는 점상을 유지할 때는 점상을 공략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상이나 25% 이상의 시가를 잡아주고 적어도 거기에서 10%에서 15% 떨어져 줬을 때만 1차 진입을 해서 다시 연상을 한번 도전해 본다. 제 말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만 하십시오. 그 외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10%도 출발할 수 있고 마이너스 그냥 보합에 출발할 수 있고 그 뭐 숫자 나름대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초보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유형만 공부를 하라. 우리 상한문의
상한가 트레이딩이 우리의 주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코어 트레이딩은. 그래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뭐 상한가 매매, 그는 상따 뭐 상에 들어갈 때 사는 게 상따지 뭐 그게 상한가 매매 아니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많은 설명을 안 해드리는데 상한가 매매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내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이스타파는 그 두 가지 유형만 딱 봅니다. 뭐 나머지 뭐 보합이나 마이너스 빠졌다 이러면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요. 뭐 그럴 경우는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점상을 유지할 때와 시가를 높게 띄웠을 때와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도전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가지 섹터가 나왔습니다. 자, 인물 섹터에서는 우리가 유시민과 이낙연 뭐 이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알려져 있고 내일도 뭐 어찌 한번 해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너무 알려진 재료는, 너무 떠드는 재료는 안 좋다. 변대규 재료는 지금 휴맥스하고 알티캐스트하고 보면 차트도 안 좋고 모습도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 시장이 이 인물의 키워드를 어떻게 받아줄지, 안 그러면 뭐 더 떨어뜨릴지는 천천히 보고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자기만의 리그 종목, 자기만의 개인적인 소스를 가지고 시장에 나타나는 종목을 보자. 왜 봐야 될까? 마침 엊그제도 한 애들이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습이 좋다. 그러면 볼 수 있다. 기세수 섹터, 시장이 흔들리고 시장이 좀 방향성이 없어도 얘들은 뿌리가 좋다. 즉 키워드를, 재료나 키워드가 좋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차트나 여러 가지가 다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보자. 그리고 전 거래일에 시장을 장악했던 이놈, 강한 것을 추구하는 상한문에 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상한문은 일부분을 제이스테파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상황을 봐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라도 갖고 공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수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문 승부조선 강좌를 시작한 이래로 참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정말 그때 맞춰서 그날 상황에 맞춰서 제가 도출로 시켜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죠? 공부를 배우시는 분들은 제 의도를 충분히 아시고 차분하게 하시고 또 뭐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수익 개념으로 뭐 매매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뭐 매매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뭐 생각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스스로가 감내를 한다면 뭐 충분하게 공부하면서 매매도 할 수 있겠죠. 좀 더 실전적으로 매매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은 이렇게 네 가지 섹터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위치, 이 종목이 저놈은 참 네 가지 섹터를 만들었다면 제일 먼저 이 섹터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출발할 때 시나리오를 짤 때 제가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딱 흰 백지에 지금 내 계좌가 어떻게, 내 계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느냐 수익을 보고 있느냐,
거기 따라서 반드시 매매 방향이 틀려진다고 했죠.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디가 있느냐, 내 계좌의 위치. 그리고 지금 정시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지금 뭐 코스피가 마이너스 5% 내려와 있느냐, 코스피가 횡보냐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정시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악재가 지금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고 어떤 악재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가, 그걸 한 번쯤은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맹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종목만 보고 쫓아다니지 말고, 아무리 급등주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라 이 말. 생각을.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내일은 매달 며칠인가? 내일 5월 20일. 그럼 이 한 달에 내일 위치는 어디쯤인가? 월 초인가? 월 중인가? 월 말인가? 거기에 따라서 또 매매가 틀려지겠죠. 그리고 내일은 무슨 요일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거기서 따라서 또 매매가 틀려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앞에 딱 기본으로 딱 체크를 싹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을 하나씩 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체크 안 하고 그냥 종목만 보면 다 그냥 좋아 보이고 다 뭐 그냥 뭐 할 듯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보고 체크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종목을 바라보면 그 종목을 보는 시야가 틀려진단 말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인데 저희는 저 정도 올랐는데 내일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내일은 월요일인데 저 이슈가 만일에 살아난다면 이번 주 한 주를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겠다. 뭔가 그런 어떤 새로운 시선으로 자기가 뽑아놓은 종목들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이 강좌를 시작한 이래로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을 하는 것, 스스로의 위치를 파하라. 그 위치 속에는 수많은 개념이 들어있다고 했죠.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월 19일 일요일이죠. 다들 주말에 잘들 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지만 이제 월말 구간으로 넘어가는 한 주가 시작됩니다. 월 초부터 이번 주까지 손실을 보신 사람들은 지금 20일부터는 마음이 바빠지게 되고 매매가 바빠지게 되고 마음이 조급하게 되고 상당히 불안한 시점에 들어간 시점이고, 월 초부터 수익을 내온 사람은 이제부터는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매매를 약간 간결하게 잡고 마무리를 잡아가야 하는 시점이고, 참 어렵죠 주식이. 자, 서둘지 마시고 제일 마지막에 할 걸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할 거, 아침에 시가를 보라. 내가 뽑아놓은 종목과 시장의 이슈의 종목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보라. 보고 해도 된다. 서둘지 말라.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약간 불안하다고 느끼는 종목은 분할하라. 스스로가 저거는 승부를 던져야 되겠다고 마음이 드는 종목 있으면 올인을 외쳐라. 그 시간에 승부를 하면 다시는 그 시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은 오지 않는다. 10분 만에 승부 보고 그날 매매 마무리 지어라. 올인을 던졌으면. 성공을 했다면 그날 하루에 장이 마치고 나서 돌아보라. 과연 그 성공한 그 시점을 그 하루 종일 그만큼 준 파동이 있었는가? 없었을 것이다. 승부를 외칠 때는 올인을 외치고 조금이라도 불안할 때는 분할을 외쳐라. 시장은 참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도전했다가 피눈물을 흘리고 물러난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기세가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기세, 내가 공략하려는 종목의 기세. 물러나면 집니다. 절대로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내일 월요일 매매 미션 종목들 한번 잘 해보도록 합니다. 아닐 때는 손대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는 손을 절대 대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동영상 강좌 시간이 엄청 또 늘어났네요. 앞으로 좀 줄이도록 해볼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